한밤중 유미가 휘발유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보험 들어있죠? 순자는 창밖으로 유미를 보며 숨이 멎었어요. 유미는 창고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죠. 안 돼! 순자가 뛰쳐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터에서 불꽃이 튀었고 불길이 치솟았어요. 백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남 거제의 작은 시골 마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어요. 올해로 68, 어느덧 허리가 굽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만큼은 예전 같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죠. 정확히 1년 전 남편 석중이가 계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북어포를 굽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을 놀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린 순자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죠. 여보, 1년이 벌써 지났어요. 당신 없이 지낸 1년이 참 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 결혼식, 아들이 태어나던 날 함께 농사를 짓던 날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하던 순자는 문득 며느리 유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유미는 어머니, 보험 정리 다 끝났어요. 복잡한 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통장을 가져갔었죠. 그때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 정리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엄마 유미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순자는 그저 고맙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유미는 더더욱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죠.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쁜가 보지 뭐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순자는 제사 음식을 정리하며 남편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죽던 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백구가 미친 듯이 짖었었죠. 평소에는 얌전하기만 한 백구가 갑자기 마당에서 울부짖었어요. 순자가 놀라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남편이 창고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이 없었어요.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고 했어요. 경찰도 와서 조사했지만 노인이 밤에 어두운 계단을 오르다 실족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자도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이 연세도 있고 밤에 불도 없이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왜 백구가 그렇게 짖었던 걸까요? 백구는 평소 밤에 거의 짖지 않는 개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정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가 또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창고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저 모습이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백구는 순자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창고 쪽을 향해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그날 밤에 내가 뭘 본 거니? 왜 그렇게 짖었던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순자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곳이 바로 저 계단이었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백구와 함께 잠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백구는 계속 창고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요. 백구야, 거기 뭐가 있어? 응? 순자가 물었지만 백구는 그저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순자는 방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서랍을 열자 남편이 쓰던 안경, 시계,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농사 일정, 약 먹는 시간, 순자 생일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마지막 장을 넘기자 이상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미 조심. 서류 확인.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메모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마 남편이 무슨 서류 정리하다가 끄적인 거겠거니 싶었죠. 유미가 뭐 잘못할 리 없잖아요. 며느리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수첩을 덮고 다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도 정리하고 신발도 정리했어요. 하루 종일 정리를 하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죠.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연말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다 말고 순자는 문득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유미에게 맡긴 통장,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었는데 보험금도 들어왔을 테고 예금도 좀 있었을 겁니다. 유미가 알아서 잘 정리해 줬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죠.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백구가 가끔씩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유난히 빨리 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순자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방이 너무 넓고 텅 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이 방이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 혼자 있으니 너무 커 보였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렸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남편 생각,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건 백구였습니다. 왜 백구가 계속 창고 쪽을 향해 짖는 걸까요? 한밤중 순자는 밖에서 백구가 다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백구는 마당 한쪽에서 미친 듯이 짖어댔어요. 백구야, 왜 그래? 순자는 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백구는 순자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창고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순자는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쪽을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죠. 백구는 계속 경계하는 모습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백구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자. 순자는 백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백구에게 물을 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1년 전 그날 밤처럼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순자는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쌩쌩 부는 겨울바람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죠. 여보, 당신 뭔가 숨기고 간 거 아니에요? 백구가 자꾸 이상하게 구는데.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백구가 가끔씩 낮게 울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겨울밤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이 순자의 삶 위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백구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오늘은 은행에 가야 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이 나왔다고 며느리 유미가 말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꽤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평생 부어온 보험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남편이 모아둔 예금도 있었을 테고요. 순자는 그 돈으로 여생을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래, 오늘 확인해 봐야겠어.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가방에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죠. 백구가 따라 나서려고 하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구야, 너는 집 지키고 있어. 금방 올게. 백구는 아쉬운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죠. 버스를 타고 거제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나뭇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이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끔은 그냥 바람 쐬러 나왔었죠. 남편은 항상 순자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버스가 시내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버스에서 내려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이자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이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죠.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르신, 이 통장은 작년에 해지되었는데요. 네, 해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네, 작년 3월 15일에 전액 인출 후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의인의 배우자분으로 등록되신 정순자 고객님 명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대리인 카드로 전액 인출하셨고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은행에 와서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처리가 된 걸까요? 그때 순자는 깨달았어요. 며느리 유미에게 대리인 카드를 만들어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편찮으실 때 유미가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러려면 제가 대신 은행 업무 봐드릴게요라며 대리인 카드를 만들자고 했었죠. 순자는 그게 편할 것 같아서 동의했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그걸 악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갔어요? 얼마가 있었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험금 포함해서 전액 인출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천만 원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순자를 부축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직원은 순자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2천만 원이라니.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보험금, 순자가 살아갈 돈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직원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 유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우 유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참 만에 유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유미야, 통장 돈이 다 어디 갔어? 은행에서 전부 인출됐다는데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유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 돈은 다 아들 이름으로 옮겼어요. 가족 돈이잖아요. 뭐,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자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있었잖아요. 그걸로 다 정리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 준호한테 갈 돈인데 미리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쓸 돈인데 어떻게 허락도 없이 가져가. 그건 도둑질이야. 순자는 소리를 질렀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 명의니까 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죠. 말씀하면 돼? 내 돈을 왜 내한테 허락받고 써야 하는데.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유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그래, 아들 바꿔줘. 준호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준호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바꿔줘. 당장 바꿔달란 말이야. 순자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죠.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순자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자는 일어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자를 쳐다봤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죠. 가족 돈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지만 순자는 힘없이 백구를 쓰다듬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유미가 통장 돈을 다 가져갔다는데 사실이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유미가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한 거야. 엄마 돈 맞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유미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엄마 생각해서 한 거라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지금 바빠.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순자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대리인 카드를 만들어준 것도 통장을 맡긴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방 안으로 불렀어요. 백구가 들어오자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았죠. 백구야, 이제 너밖에 없구나. 엄마를 배신하지 않는 건 너뿐이야. 백구는 순자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어요. 순자는 백구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남편 생각, 돈 생각, 며느리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눈송이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일어났습니다. 마당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죠. 백구야, 왜 그래? 순자가 백구를 쓰다듬었지만 백구는 계속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격렬하게 짖었죠.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백구야? 순자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눈 내리는 어둠 속 창고 근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백구는 계속 창고 쪽을 향해 짖었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백구가 앞장서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밟으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죠. 백구는 창고 앞에서 멈춰서서 땅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백구야, 거기 뭐가 있어? 순자도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백구만 계속 땅을 파려는 듯한 행동을 했죠. 순자는 너무 추워서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보자, 백구야. 순자는 백구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신경 쓰였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순자는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통장일로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유미에 대한 분노, 아들 준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죠. 백구 집 앞에는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이맘때면 백구가 마당에 나와 있었거든요. 백구야. 순자가 마당을 향해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죠.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어? 순자는 마당으로 나섰어요. 눈을 밟으며 백구 집 쪽으로 갔습니다. 백구 집을 들여다봤지만 백구가 없었죠.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백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앞발로 눈을 헤치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백구에게 다가갔죠. 백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백구는 순자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땅을 팠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다는 듯이요. 순자는 백구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뭐가 있는데 그래? 응? 순자가 물었지만 백구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드러났어요. 백구가 그것을 입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앞에 내려놓았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흙과 눈을 털어내자 작은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녹슨 열쇠였지만 분명 어딘가를 여는 열쇠였죠. 순자는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지? 백구야,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창고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순자를 돌아보며 짖었어요.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죠. 순자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창고 문 앞까지 갔어요. 순자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한번 들여다봤지만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던 기억만 났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백구야, 여기 뭐가 있는데? 순자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창고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죠. 백구가 창고 안쪽 구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순자는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농기구들과 상자들 사이를 지나 창고 제일 안쪽으로 갔죠. 거기에는 커다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람? 순자는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먼지가 확 날렸고 순자는 기침을 했어요. 천이 벗겨지자 그 밑에서 낡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금고였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에 금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을 줄은 몰랐죠. 순자는 무릎을 꿇고 금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금고 앞면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백구가 물고 온 열쇠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어봤죠. 그런데 딱 들어맞았어요. 어머, 이게 이 금고 열쇠였구나.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이 금고에 뭔가를 숨겨둔 게 분명했죠.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열쇠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죠. 순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금 뭉치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뭉치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돈이었습니다. 돈을 꺼내 세어보니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돈을 모아뒀다니.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통장 돈을 다 가져갔지만 남편은 이렇게 비상금을 숨겨둔 거였어요. 순자를 위해서요. 순자는 돈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죠. 울음을 그치고 순자는 금고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돈 밑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녹음기였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죠. 순자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건 또 뭐람? 왜 녹음기를 여기에? 녹음기 옆에는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는데 조금 누렇게 바른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자에게. 순자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순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죠.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창고 창문 쪽으로 가서 햇빛을 받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순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미리 말해두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보였지만 참으며 읽었죠. 며느리 유미를 조심해라. 요즘 유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자꾸 내 재산에 대해 물어보고 통장이며 보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해. 처음에는 효심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느낌이 안 좋구나. 나는 유미를 믿을 수가 없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유미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 금고 안의 녹음기를 꼭 확인해 봐라.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다. 유미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어. 내가 느낀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면 그 녹음이 너를 도울 거야. 꼭 들어보렴. 순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미의 계략을요. 그리고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이 금고 안의 돈은 너를 위한 돈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뒀어. 통장 돈을 유미가 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 예감이 맞았다면 아마 너는 지금 통장이 텅 빈 걸 발견했을 거야.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렴.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뒀다니.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이렇게 준비해뒀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순자야, 꼭 유미를 조심해. 우리 아들 준호는 유미 말만 듣고 있으니 내가 정신 차려야 해. 만약 내가 죽었다면 절대 사고사가 아닐 거야. 녹음기를 들어보면 알 거다. 내 사랑하는 순자야,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살아다오. 미안하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석중. 편지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남편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어요.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가 순자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울음을 그쳤죠.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녹음기를 확인해야 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지만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순자는 녹음기의 버튼들을 살펴봤어요. 재생 버튼, 정지 버튼, 되감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했죠. 만약 정말로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유미가 정말로 남편을 해쳤다면, 순자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금고에서 편지와 돈, 녹음기를 모두 꺼냈어요. 금고 안을 다시 확인하니 서류들도 몇 장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 증서, 땅 문서들이었죠. 순자는 모든 걸 챙겼어요. 백구야, 집으로 가자. 내가 아니었다면 이걸 찾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순자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순자는 금고를 다시 닫고 천을 씌웠어요. 혹시 모르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며느리 유미.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던 유미.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편지대로 유미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들어와 방문을 잠근 순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죠.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남긴 진실을 들어볼게요. 순자는 눈을 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이 녹음기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순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죠.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야, 왔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순자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죠. 이어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잠깐 보여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중요한 거라 오늘 도장 받아야 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유미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인데 이 밤에? 보험 정리 서류예요. 어머니 몰래 해야 해서요. 어머니가 아시면 복잡해지거든요. 유미의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몰래? 복잡해진다고? 순자는 이를 악물고 계속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순자 몰래?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은 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님,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세금도 아끼고 좋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음흉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미야,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서류야?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서류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유미의 대답이 이어졌죠.
괜찮아요, 아버님. 잠깐이에요. 세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어머니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순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아버님, 유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유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유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돼. 이건 순자 돈이야. 내가 죽으면 순자가 써야 할 돈이라고. 난 도장 안 찍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소리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버님, 저도 가족이에요. 준호 아내잖아요. 그 돈 제가 못 쓸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야. 당장 나가. 남편의 목소리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그때 유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녹음기에서 발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야, 유미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소리. 쿵. 크고 둔탁한 소리가 녹음기에서 울렸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야,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쿵쿵쿵. 계단을 구르는 듯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를 움켜쥐었어요.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유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유미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렸죠. 미안해요, 아버님. 하지만 그 돈은 제가 필요해요. 빚도 많고 준호도 모르고요. 그냥 사고로 보일 거예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밀었던 겁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자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녹음을 들었어요. 남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유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죠. 문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끝났어요. 순자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남편을 밀어서 죽인 거였어요. 보험금과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보.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사고사라고 믿었던 남편의 죽음. 그게 살인이었다니. 며느리의 손에 남편이 죽었다니.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순자는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유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순자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온 걸까요? 이 시간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죠. 유미였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미가 왜 여기 온 걸까요? 순자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본성을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왔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문 열어주세요. 유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녹음기를 꼭 쥐고 방으로 갔죠.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갔어요. 지금은 안 돼.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야 해. 어머니, 중요한 얘기예요. 금고 얘기인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고, 유미가 금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침을 삼켰어요. 금고가 무슨 금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창고에 있던 그 금고요. 그거 저희 집 명의로 된 거였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준호 명의로 해놨대요. 돌려주세요. 유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유미는 금고를 찾으러 온 겁니다. 아마도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난 금고 같은 거 모르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미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백구가 뭔가 파는 거 봤어요. 아까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금고 찾으셨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겁에 질려 문을 꼭 잡았어요. 나가줘. 오늘은 안 돼. 어머니.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급히 문을 잠갔어요. 빗장까지 걸었죠. 유미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그 금고는 저희 거예요. 안에 있는 것도 다 저희 거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유미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유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때문에 저리 가. 백구가 더 크게 짖었어요. 순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유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미는 현관문을 몇 번 더 두드리다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그 금고 저한테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유미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유미가 금고를 찾으러 왔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마도 녹음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져가야 하는데 유미가 방해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문이 잘 잠겼는지, 창문은 괜찮은지 살폈어요. 백구가 현관 앞에 앉아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백구야, 오늘 밤 잘 지켜줘야 해. 알았지?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다시 숨겼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유미가 다시 올 것만 같았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일 꼭 유미를 벌받게 할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꼭 갚을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고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도 함께 챙겼죠. 오늘 꼭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백구에게 밥을 주고 순자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거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죠. 녹음기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유미를 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우리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네. 언제요? 1년 전이요. 그때는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죽인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죠. 순자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며느리가 남편을 밀어서 죽이는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은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경찰관이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 들었는데.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관은 녹음기 뒷면을 열어봤어요. 배터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어요. 충전하거나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배터리가 방전됐다니.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배터리 여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남편이 남긴 건데.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배터리 구해서 다시 오세요. 그래야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녹음기 오래된 모델이라 특수 배터리인데 전자상가 가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어르신, 내용을 확인해야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배터리 구해서 다시 오세요. 경찰관은 녹음기를 순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배터리가 없다니. 순자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전자상가를 찾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겨우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주인이 녹음기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된 모델인데요. 배터리가 특수해서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요즘은 이런 배터리 안 써서요. 구하기 힘들어요. 순자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 유미가 뭔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순자는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작동했는데 왜 하필 오늘 배터리가 다 됐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지쳐서 방에 주저앉았어요.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한숨을 쉬었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설마 또 유미?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역시 유미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죠. 유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계시죠? 어제 그 얘기하러 왔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계속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금고 얘기예요. 그거 정말 저희 거예요. 아버님이 준호 명의로 해놨대요. 돌려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고 같은 거 없어. 잘못 알고 있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백구가 뭔가 찾는 거 봤다니까요. 금고 있잖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유미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문 여세요. 그냥 드릴 말씀만 하고 갈게요. 오늘은 안 돼. 몸이 안 좋아. 어머니. 유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겁이 났어요. 유미가 강제로 들어올 것만 같았죠.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이게 때문에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금고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유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죠. 유미가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유미는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차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차 문 여는 소리가 났죠. 유미가 다시 내린 것 같았어요. 순자는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유미가 차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무슨 통 같은 게 보였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미는 통을 들고 다시 집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현관이 아니라 옆쪽으로 돌아갔죠. 창고 쪽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유미가 창고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유미를 지켜봤습니다. 유미는 창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유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창고 창문 쪽으로 갔죠.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를 향해 달려가며 짖었어요. 유미는 백구를 발로 찼죠. 백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구!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유미가 무서웠죠. 유미는 백구를 쫓아내고 창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죠. 간신히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미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유미의 차는 여전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죠. 유미가 왜 안 가는 걸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경찰을 맞았어요. 2명의 경찰관이 왔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며느리가 자꾸 집에 와서 협박하고 창고를 열려고 해요. 경찰관들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유미의 차가 보였어요. 경찰관이 차로 다가갔죠. 차 안을 들여다봤지만 유미는 없었습니다. 차만 있고 사람은 없는데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유미가 어디 간 걸까요? 경찰관들이 집 주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유미를 찾을 수 없었죠. 어르신,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여기 있었어요.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노인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일단 집 문 잘 잠그시고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관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미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어요. 잘 잠갔는지 2번씩 확인했죠. 백구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밤은 백구와 함께 자야 할 것 같았어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유미가 어디 있는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 문 여는 소리였죠. 삐걱.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순자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미였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미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통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죠.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미가 들고 있는 건 휘발유통과 라이터였어요. 순자는 창밖으로 유미를 지켜봤습니다. 유미는 휘발유통을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유미가 불을 지르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안 돼. 순자는 소리쳤지만 유미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유미는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휘발유통 뚜껑을 열었죠. 순자는 급히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유미야, 뭐 하는 거야? 순자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유미는 순자를 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유미의 얼굴이 차갑게 보였죠.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보험 들어있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미가 뭐라고 했나요? 집에 보험이 들어있냐고? 순자는 깨달았어요. 유미는 집을 불태워서 보험금을 타려는 겁니다. 그리고 순자까지. 유미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구가 순자 옆으로 달려왔어요. 유미를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죠. 유미는 백구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금고만 주시면 됐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유미는 휘발유를 창고 벽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유미야. 순자가 유미를 막으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손을 휘둘렀어요. 순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백구가 유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미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이게 때문에 유미는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눈이 내려 마당이 미끄러웠거든요. 유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쿵! 유미가 바닥에 쓰러지며 휘발유통을 떨어뜨렸습니다. 휘발유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미의 옷에도 묻었죠. 유미는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유미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순간 휘발유에 불이 붙었죠. 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창고 벽을 타고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미의 옷자락에도 불이 붙었죠. 으악! 유미는 옷에 불을 끄려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유미에게 달려가 눈을 퍼서 불을 껐어요. 유미의 옷에서 연기가 났지만 다행히 큰 화상은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창고는 이미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불이 무섭게 번져나갔어요. 순자는 넋을 잃고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안에 금고가 있는데, 녹음기가 있는데, 금고. 순자는 창고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열기가 얼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백구는 불길을 뚫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백구가 타버리면 어떡하죠? 백구야, 나와.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불길이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불렀죠. 하지만 백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백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금고였어요. 백구는 금고를 물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백구야. 순자는 달려가 백구를 맞았습니다. 백구의 털이 그을려 있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어요. 백구는 금고를 순자 발 앞에 내려놓았죠.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가 목숨을 걸고 금고를 구해온 겁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금고를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집 쪽에서도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날아간 불똥이 집 지붕에 떨어진 거였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죠. 집까지.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순자는 급히 집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유미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로 물러섰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불이야. 불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금고를 꼭 안고 집을 바라봤어요. 50년을 살았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불길은 점점 더 커졌죠.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백구가 순자 옆에 앉아 위로했습니다. 유미는 멀찍이 서서 떨고 있었죠. 10분쯤 지나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호스를 펼치고 물을 뿌렸어요. 하지만 이미 집의 절반 이상이 타버린 상태였죠. 구급차도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순자는 금고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자를 담요로 감싸줬어요. 백구도 함께 담요에 쌓였죠.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잃어버렸을 거야. 고맙다. 소방관들이 1시간 넘게 불을 끄고 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집은 거의 다 타버렸어요. 창고도 완전히 재만 남았죠. 순자는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도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난 거죠? 순자는 유미를 가리켰습니다. 유미는 구급차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경찰관은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에게 다가가 물었죠. 맞습니까? 유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지만 유미는 침묵했죠. 순자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금고 뚜껑을 열자 놀랍게도 안에 물건들이 멀쩡했습니다. 금고가 방화 금고였던 거예요. 녹음기도 서류들도 무사했죠. 순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 옆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제는 못 봤던 겁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새 배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여분의 배터리까지 준비해 둔 겁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터리를 녹음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남편과 유미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들어보세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경찰관이 귀를 기울였죠. 녹음에서 유미가 남편을 밀어 죽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경찰관도 불러 함께 들었습니다. 순자는 설명했죠. 1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며느리가 죽인 거였어요. 이게 증거예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유미에게 다가갔어요. 부인, 일어나세요. 조사받으러 가야겠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쟤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금고만 가져가려고.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경찰관이 유미를 차에 태웠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순자는 유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녹음기는 아직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유미와 남편의 대화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녹음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자야. 순자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귀에 가져다 댔어요. 남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후 녹음한 것 같았죠. 순자야,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 명의로 아니, 내 명의로 돌려놨어. 유미가 서류를 속여서 가져갔지만 진짜 계약서는 내 도장 밑에 서랍 속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사랑해.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재산을 순자 명의로 바꿔놓고 진짜 서류를 숨겨둔 거였어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유미의 탐욕을 알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순자 명의로 옮겨둔 상태였던 겁니다. 유미가 가져간 서류는 가짜였고 진짜 서류는 남편 서랍 속에 있었죠. 순자는 불탄 집을 바라봤습니다. 서랍도 타버렸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소방관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친척집이나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소방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임시 대피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와 백구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불탄 집을 돌아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죠.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꼭 갚을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백구도 함께였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순자는 모든 걸 진술했어요. 남편의 죽음, 유미의 범행, 그리고 방화 사건까지. 유미는 구속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및 방화미수 혐의가 인정됐죠. 그리고 1년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녹음기 덕분에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불탄 집터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서랍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서 순자는 진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모든 재산이 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죠. 유미가 가져갔던 서류는 가짜였던 겁니다. 순자는 아들 준호와도 만났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제로 내려왔어요. 순자를 만난 준호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유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막았겠지. 하지만 이젠 끝났어. 유미는 벌을 받을 거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재판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남편의 녹음을 다시 들어야 했죠. 순자는 녹음기를 꺼내 만져봤어요. 여보, 내일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미를 꼭 벌받게 할 거예요. 재판 당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도 챙겼죠. 백구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어서 법원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고 방청객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순자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이 보였죠.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유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미의 살인 및 방화미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유미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읽혀졌어요. 순자는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죽인 과정, 재산을 가로챈 방법, 그리고 방화 시도까지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밀어서 죽인 거였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이 녹음을 남겨뒀어요.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보며 말했어요.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를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검사가 순자에게서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미야, 왔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잠깐 보여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거부하는 목소리, 유미가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쿵 하는 소리. 남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죠. 유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유미를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 이 녹음에 나오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죠.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녹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음성 감식 결과 유미의 목소리가 맞다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검사는 다른 증거들도 제시했어요. 유미가 남편 사망 직후 보험금을 빼돌린 기록, 통장을 무단으로 해지한 기록 등 변호사는 유미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은 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마지막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유미를 믿었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죠. 그런데 유미는 남편을 죽이고 제 돈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했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발 유미를 엄하게 벌해주세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죠. 재판이 끝나고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순자는 일주일 동안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과연 유미가 제대로 벌을 받을까요? 선고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도 백구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유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은 시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챘으며 시어머니를 해하려고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미 살인죄로 징역 15년, 보험사기 및 방화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죠. 남편의 원한이 풀린 겁니다. 법정을 나오자 백구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는 순자 옆에 앉아 한없이 꼬리를 흔들었죠. 백구야, 우리 이겼어. 아빠의 원수를 갚았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어요. 순자는 새로 지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불에 탄 집터에 작지만 아담한 집을 지었죠. 보험금과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새 집은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마당도 새로 정리했죠. 백구 집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백구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매일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2년째 맞는 기일이었죠.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기만 한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죠. 여보, 덕분에 유미가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겨준 재산으로 새 집도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남편에게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판 이야기, 새 집 짓는 이야기, 백구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까지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하던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죠.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의 털이 햇빛에 반짝였죠. 불에 그을렸던 털은 이제 다시 하얗게 자라나 있었어요. 백구야, 눈 올 것 같다. 작년 이맘때도 눈이 왔었지. 순자는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보였어요. 봄이 오면 꽃을 피울 나무들이었죠. 순자는 이 마당이 다시 생기로 가득 차기를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죠. 차갑지만 부드러운 눈이었어요. 순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순자 옆에 앉았어요. 백구는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죠. 백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못 찾았을 거야. 금고도 진실도 다 못 찾았을 거야.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금고 열쇠였습니다. 백구가 처음 찾아온 그 열쇠였죠. 순자는 열쇠에 끈을 달아놓았었어요. 이제 이 열쇠를 백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목에 열쇠를 걸어줬어요.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진실을 찾아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열쇠가 백구의 목에 걸렸습니다. 백구는 열쇠를 신기한 듯 내려다봤어요.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았죠.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순자와 백구는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순자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집이 불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죠. 백구와 함께,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랑 덕분에.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백구가 얼마나 대견한지. 이 녀석이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어요.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죠. 저녁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순자는 백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유미의 재판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유미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유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제사 때 올렸던 음식을 조금 떠서 올렸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유미는 벌을 받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순자는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눈 쌓인 마당을 비췄죠. 달빛 아래 마당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백구는 마당에 나가 눈 위를 뛰어다녔어요. 목에 건 열쇠가 달빛에 반짝였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야, 조심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자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고 백구에게 말했죠. 이리 와, 같이 자자. 백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깔아줬어요. 백구는 담요 위에 누웠죠. 순자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백구야, 우리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자.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백구는 작게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창밖으로는 달빛이 계속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과 백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했죠.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혼자 다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구가 있었죠. 백구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순자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백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영특한 개네요. 사람보다 낫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정말 사람보다 나은 친구였어요. 배신하지 않고 항상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죠. 봄이 오면 순자는 마당에 채소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텃밭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백구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순자의 눈에 들어왔죠. 여보, 저기 계세요? 저 별이 당신인가요? 순자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죠. 진실은 한때 묻혔지만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이 길을 찾아냈고 순자는 정의를 되찾았어요. 이제 순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백구의 충성을 가슴에 안고서 순자는 백구를 불러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백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희망찬 하루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